예, 안녕하십니까. 배성민입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수, 예, 함수의 정의, 그러니까 함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. 그래서 아주 간단한 정의를 이야기했고, 그냥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, 조금 더 공식적인 이 정의는 여러분들 여기 교재 보면 70쪽에 나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두 변수 xy, 분명 변수라는 말이 나왔죠. 예, 두 변수 xy. 예.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이걸 구분하라고 그랬죠. 미지수, 변수, 상수. 예, 요 구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여기서는 분명히 xy를 변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변수 xy에 대해서 x값이 변함에 따라 x값이 변함에 따라 이렇게 변할 수 있잖아요. 뭐 7, 9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잖아요. y값이 하나로, 이게 중요하죠. y값이 하나로 정해진다. 이게 중요하죠. 뭐 3이다. 뭐 9다. 4다. 8이다. 뭐 이런 식으로 하나로 요 x 값이 정해지면은 그에 대응하는 y 값이 하나로 정해진다는 거죠. 하나로 정해지는 대응 관계가 있을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하고 y를 x의 함수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예. 요게 약간 공식적인 정의죠. 예. 두 변수 x, y에 대해 x 값이 변함에 따라 x 값이 변하죠. 이렇게 변함에 따라 y 값이 하나로 정해져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x 값이 3으로 정해졌는데 이게 6도 되고 7도 된다. 이러면은 x 값에 대응하는 y 값이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. 여기는 지금 두 개가 돼버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. x 값에 해당하는 y 값이 하나로 정해져야 된다.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겠지. 3도 3이고 6도 3이다. 이럴 수는 있겠죠. 그래도 하나로 정해졌죠. x 값이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하나로 정해졌잖아요. 하나로. 네, 하나로 정해졌죠. 같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. 네. 근데 하나가 아니고 두 개로 정해지면은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3인데 6도 됐다가 3이 7도 됐다가 3이 8도 됐다가 이러면은 이게 지금 x 값에 대해서 y 값이 하나로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. 그런 뜻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한 게 이거죠. 예, 우리가 이렇게 박스라고 치자. 그래서 들어오는 수가 있고 나오는 수가 있다.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쓸 때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수가 3이면 나오는 수가 뭐 8이다. 이런 식으로. 예, 들어오는 수가 하나가 정해지면은 나오는 수가 하나로 정해지는 이런 대응 관계가 있을 때 요 아웃풋을 이 인풋에 대한 함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. 예, 그 말입니다. 그 대신에 이걸 어떻게 쓰냐? 쓸 때는 어차피 요 박스가 함수잖아요. 그러면 이제 f라고 쓰고 요 들어오는 요 숫자, 들어오는 요 수를 여기에 쓰고 요게 인풋이죠. 들어오는 거죠. 요게 집어넣으면 나오는 수를 여기에다 쓰죠. 예. 그러니까 갈로 안에 들어간 게 들어오는 수고
이 는해서 이쪽에 뭡니까? 우측에 있는 숫자가 나오는 수고. 예, 그 말입니다.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. 자,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만 알면 되겠죠. 예, 함수에서 말하는 용어 정의를 알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도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겠죠. 얘를 집어넣었다. 그래서 얘를 이 상자 안에 F라는 상자 안에 집어넣으니까 Y라는 숫자가 튀어나왔죠. 그죠? 예. 그러면 요 집어넣는 숫자의 요 집합, 뭐 이게 3, 4, 5다. 요 집합을 보통 정의역이라고 합니다. 예. 그럼 나오는 수의 집합이 있겠죠. 나오는 수의 집합이 있겠지. 그럼 요거하고 이렇게 대응되는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. 요거하고 대응되는 숫자가 뭐 9, 10, 11이라고 합시다. 예. 그러면 요거하고 정확하게 대응되는 요 숫자의 집합을 보통 치역이라고 하고, 예. 치역을 포함하는 이 영역은 보통 공역이라고 합니다. 예. 그래서 요 치역에 해당하는 요거를 보통 이제 함수 값이라고 하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결국은 기억을 해 두는 게 헷갈리지 않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. 예. 그러니까 자, 이 함수 하나 박스 안에 3을 집어넣었어요. 3을 집어넣었을 때 튀어나오는 숫자가 8이다. 요 8을 요 3에 대한 함수 값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. 맞죠? 함수에다 집어넣었으니까 뭐. 예. 우리가 이 함수 이 말 자체는 하나의 이제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되는데 이 외울 때 이제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함수 안에 이 숫자를 집어넣으니까 결국 이 숫자와 대응되는 숫자가 하나가 튀어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요거를 함수 값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. 요 함수 값을 모아놓은 게 이 치역이 되는 거고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.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수가 3개만 있다. 3, 4, 5 3개만 있다. 그러면 요 전체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하고 요거를 집어넣었을 때 튀어나온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. 요 90, 11. 그러면 9, 10, 11. 요 집합을 치역이라고 한다는 거죠. 그러면 요 각각의 수는 함수값이지. 근데 무엇에 대한 함수값? 9는 3에 대한 함수값이 되겠죠. 10은 4에 대한 함수값이 되고, 예, 그 말입니다.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옮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. 이제 그래프로 옮기면은 그러니까 이제 좌표 평면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죠, 함수를. 예.
그럼 요게 x고 요게 이게 y축이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만나는 점이 원점이죠. 원점 5죠. 그러면 이게 정의역이다라고 하면은 y축 자체는 공역이라고 봐야 되겠죠. y축 자체는 공역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요 함수값에 대응하는,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뭐 3, 5, 7이다. 요거에 대응하는 값이 뭐 4, 뭐 8, 뭐 10이다. 그럼 요거 3을 집어넣었더니 4가 나왔다.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었더니 8이 나왔다. 7을 집어넣었더니 10이 나왔다. 뭐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요 4, 8, 10, 요 숫자들의 요 집합은 치역이라고 하고, 예, 그 말입니다. 치역과 공역은 그냥 범위의 차이죠. 예. 이 y축 자체, 이 전체는 다 공역으로 보면 되겠죠. 예. 치역은 바로 우리가 집어넣는 요 값에 대응하는 요 숫자만 치역이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요거 3에 그러면 3에 대한 함수값은 4죠. 3에 대한 함수값은 8이라고 하면 안 되죠. 왜냐하면은 함수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는 뭐가 나와요? 4가 나오고 요 함수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은 8이 나오잖아요. 예, 그러니까 4는 3에 대한 함수값이고 그래야 되죠. 8은 5에 대한 함수값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역은 예, 정의역 아까 이야기했죠. x가 정의역이다. 예. 그 다음에 y는 공역이고 요 각각의 이 함수에 집어넣는 요 값에 대응하는 요 값은 치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래서 공역과 치역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만 주의할 거는 뭐냐면은, 그러니까 우리가 x축도 y축도 이게 우리가 이제 수직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게 결국은 이거를 굳이 수직선이라고 한 이유가 이제 함수를 쉽게 말하면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, 그렇게 되려면 요 직선 위에 이 직선 위의 점들이 하나의 숫자가 돼야 되겠죠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x축과 y축을 수직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. 이 수직선이 교차해서 만들어지는 이 평면 자체를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. 네. 그러니까 이 좌표 평면 위에 뭡니까? 어차피 이거는 수직선이니까 이 함수를 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왜냐하면 함수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수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수가 나온다라는 이 대응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. 예, 그러니까. 자, 그러면은 나머지 함수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